이번 영상에서는 플랫웍스라는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플랫웍스는 정형 형상의 배관 덕트류를 자동 전개해주는 프로그램이고요. 명령어는 플랫웍스라고 치셔도 되고 FFWW라고 치셔도 됩니다. 그러면 제가 FFWW 한번 쳐보겠습니다. 치면은 이렇게 창이 하나 뜰 거고요. 여기에 지금 그려져 있는 것들이 정형 형상인 배관 덕트류들인데, 여기에 파란 색깔로 지금 배경색이 나와 있는 것들은 제가 아직 코딩을 다 못해서 지금 눌러보시면 이렇게 안 된다고 뜰 거예요. 이런 거는 제가 나중에 시간이 나는 대로 업데이트를 해 놓을 텐데, 아마 올 연말이 될 때까지는 마무리가 다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가능한 것들 중에서 제가 몇 가지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여기 중간에 엘보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이 사편 엘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눌러보시면 새로운 창이 하나 뜨고요. 맨 위쪽에 이제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그림이 나와 있고, 그 아래쪽에 타입을 선택할 수 있는 버튼이 있을 거예요. 지금 이게 1번 타입이죠. 타입 1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걸 눌러보시면 이게 지금 2번 타입입니다. 보시면 1번 타입은 이제 직각일 때, 그리고 2번 타입은 각도일 때, 이 각 형상들마다 타입을 지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적당한 걸로 선택을 해서 쓰시면 되고요. 제가 이 2번 타입으로 값을 입력해서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두께를 3T로 놓고요. 이 D1은 파이프 지름이죠. 이거는 300, 그리고 R 값은 300, 각도는 50도, 뭐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 확인을 눌러 보시면 이제 마우스로 위치를 클릭하시면 되는데, 아무데나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잠깐 기다리시면 전개도가 완성이 될 거예요. 맨 왼쪽에 있는 부분은 이게 원도가 되는데, 원도는 이제 두께가 표현된 작업 도면이 되겠죠. 그리고 중간에 있는 부분은 이 원도 같은 경우에는 파이프가 두께가 있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전개를 할 때는 두께의 절반을 튀겨서 중간면 전개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두께의 절반을 이렇게 띄워 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이 중간면을 가지고 다시 여기다가 그려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전개를 뜨면 그 전개 뜬 형상이 맨 오른쪽에 있는 이 형상으로 나오는 거고요. 이렇게 세 개의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제가 다시 한번 FFWW 들어가서 아까 이 상태에서 밑에 옵션들이 조금 더 있죠. 이 세그먼트 라인 타입이라고 된 게 있는데, 지금 스플라인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스플라인 익스플로드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거를 익스플로드로 놓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확인. 이렇게 해보시면 아까는 지금 여기 있는 이게 지금 스플라인으로 그려져 있거든요. 이렇게 하나로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 스플라인을 다 분해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움직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라인으로 된 거 있죠. 이 라인으로 된 거를 선택을 해서 그려보시면, 이렇게 하면 이제 각 분절마다 각각의 선으로 연결을 해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걸 스플라인으로 하면 아무래도 좀 매끈매끈하게 하는 효과가 있고요. 라인으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각진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라인으로 하게 될 때는 아예 이 디바이드를 96등분 정도 확 늘려버리면, 라인으로 하더라도 이렇게 보시면 이제 등분이 많아지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하는데,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게 지금 라인이긴 한데 워낙에 등분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매끈매끈하게 보일 거예요. 이걸 레이저로 캠을 한번 해보시면 스플라인을 분해한 경우에는 이게 완벽하게 끝과 끝이 맞닿아 있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이게 오토캐드의 약간의 단점인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예 등분을 많이 한 다음에 선으로 연결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들어가서 그리고 맨 밑에 마지막에 레이어에 관련된 옵션이 있는데요. 지금은 마킹 레이어로 되어 있는데 이걸 제가 밴딩 레이어로 바꾸고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지금은 이 레이어가 보라색으로 보이는 거는 밴딩 레이어죠. 그리고 이 노란 색깔로 된 건 마킹 레이어인데 밴딩 레이어를 한 다음에 명령어 EEE 하셔가지고 이렇게 마킹 선으로 바꾸셔도 상관이 없고요. 그거는 이제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이 많으니까 시간이 조금 걸리네요. 네,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형상들도 보시면은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보시면 그냥 이렇게 나와 있는 형상에서 값만 적당히 조절을 해 가시면서 뭐 스플라인 뭐 이렇게 적당하게 조건 잡으신 다음에 그냥 이렇게 그려주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그려주니까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관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관체는요, 그러니까 네이버에다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설명이 잘 나와 있고요. 2개 이상의 입체가 교차하여 생긴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FFWW에서 보시면 지금 여기 있는 형상들 중에서 상관체는 이 밑에 있는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위에 엘보나 이런 것들은 이 엘보가 지금 여러 조각이 나 있긴 하지만 원래 하나의 부품인 것을 작업을 하기 위해서 쪼개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상관체라고 보지 않습니다. 상관체들은 T 엘보처럼 큰 파이프에 작은 파이프를 가로질러서 용접을 해야 되는 이런 형상들을 상관체라고 부르고요. 이 상관체를 보시면 제가 일단 써놓은 게 있는데 큰 파이프 중간에 작은 파이프를 가로질러서 용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큰 파이프를 그러니까 메인이 되는 파이프를 뭐 메인 바디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메인 파트, 모재, 뭐 A 파트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용접되는 상대물을 뭐 서브 바디, 서브 파트, 부재, B 파트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저는 거의 대부분 모재, 부재 이렇게 부르거든요. 용어 자체가 뭐 딱히 정해진 건 아니기 때문에 부르는 사람마다 다 제각각이긴 하지만 저는 이렇게 모재, 부재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T엘보 같은 거 전개를 하기 위해서 플랫웍스 창에 들어가 보시면 창 맨 아래쪽에 웰드 타입이라고 된 옵션이 세 가지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웰드 타입이라는 거는 이 모재와 부재를 용접하는 방식에 대한 옵션인데요. 먼저 스루인 방식을 보면 이 스루인 방식은 부재가 모재 안으로 관통되어 들어가는 방식을 말하는 거고요. 이 스루인 타입을 사용을 할 때는 부재의 외경과 모재의 내경이 똑같으면 얘가 잘 껴들어가지가 않겠죠. 그래서 공차를 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식은 커버 아웃 방식이라는 게 있는데요. 커버 아웃 방식은 부재가 모재 바깥에 덮어 씌워져서 용접되는 방식을 커버 아웃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엣지 투 엣지 방식이 있는데 이 방식은 커버 아웃 방식이랑 똑같은데 이 부재와 모재가 맞닿는 부분의 두께를 날려주는 방식을 이 엣지 투 엣지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뭐 각각의 방식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뭐 필요한 방식을 골라서 쓰시면 되는데 실무에서는 제일 많이 쓰는 방식이 두 가지를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요거에 대한 거를 제가 모델링으로 좀 그려놓은 것도 있는데 스루인 방식을 보시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있는 이런 방식을
스루인 방식이라고 부르고, 커브아웃은 이렇게 부재가 모재 바깥에 휘어져 있는 방식, 이런 방식을 부릅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스루인 방식을 사용을 할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어, 이 부재랑 모재가 용접이 될 때 직각으로 삽입이 되는 경우에는 이게 별로 크게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거라서 문제가 없는데, 이게 문제는 부재가 비스듬하게 삽입이 될 때, 이럴 때는 어, 지금 여기 아래쪽에 요 삼각형 부분이 지금 간섭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용접을 할 때 뭐 작업자가 그라인더 같은 걸로 갈아서 용접을 해도 되긴 되지만,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좀 공수가 늘어나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건 제가 하나 그려놓고 설명을 할게요. 이걸로요. 두께는 좀 이렇게 놓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그려보겠습니다. 지금 공차를 물어보는데 스루인 방식이다 보니까 뭐 잘 껴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일단 기본값을 제가 2로 놓고 전개를 한번 떠볼게요. 떠보시면 지금 여기 두께가 표현이 안 돼 있는데 모재가 10T였으니까 이렇게 될 거고요. 그리고 부재가 5T였으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파이프 두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지금 이 아래쪽에 이렇게 삼각형 있죠. 한 요 정도가 간섭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요 정도가 간섭이 되는 건데, 이 맨 아래쪽에 있는 요 부분을 쭉 따라서 선을 그어 보면 지금 여기인데, 이 전개도에 나있져 있는 요 구멍 있죠. 요 구멍이 이 선보다 더 밑으로 내려와야 간섭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일단 이거 스플라인이니까 먼저 분해를 좀 할게요. 분해를 하고 이 중간 부분 정도를 잡아서 밑으로 그냥 눈대중으로 내리시면 돼요. 눈대중으로 저 선보다 약간 밑으로 이렇게 내려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위에는 떨어진 부분은 다시 손으로 연결을 한번 해주시고, 이렇게만 하셔도 작업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요 스루인 방식을 사용을 하지 않는 게 제일 좋지만, 굳이 이 방식을 사용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공차를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